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계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슬 계좌 지금 어제 한 주 또 속슬 샀거든요. 속슬 샀고, 그다음에 TQQ도 어제 한 주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되길래 샀습니다. 그래서 속슬은 마이너스 34%고요. 그다음에 TQQ는 마이너스 43%다. 그래서 계속 또 급락이 나와서 나오는 대로 또 분할 매수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우 산업이나 아니면 나스닥 종합 그다음에 S&P 500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 계속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나라 날씨가 너무 춥죠. 그래서 날씨 추울 때는 여러분 최대한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느낀 거지만 저도 그렇지만 뭐 제 주 시청층 구독자분들은 나이가 좀 나이대가 있으시잖아요. 진짜 추운 데 가면은 뭐라고 해야죠?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진짜 따뜻한 곳에 있고 좀 좋은 거 드시고 관리 잘 하셔라. 이럴 추울 때 괜히 많이 돌아다니고 무리하시면은 오히려 감기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금리가 지금 있잖아요. 역대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여러분들 진짜 다른 연도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2년이 가장 금리 인상이 가파릅니다. 뭐 95년, 뭐 9900년, 그 다음에 0406, 그 다음에 8789, 그 다음에 15에서 18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어떤 요즘 요 근래 들어서 그 어떤 시기보다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연준에서 피벗이라고 하죠.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는 금리 인하로 완화할 수도 있고 속도 조절이 간다고 한들 다른 시기보다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해버려서 그 후 폭풍이라고 하죠. 후 폭풍이라고 하죠. 그게 어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시장 긍정론자이지만 지금의 금리 인상 시기는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어떤 분이 계속 얘기하세요. 그렇게 소액으로 계속 왜 들어가냐? 한 번에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팍팍 들어가야 돼. 하지만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변동성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뭐 다른 분들은 다 뭐 전문가 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도 장기적으로 침체가 왔다가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게 뭐 1년 내로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3, 4개월 내로 좋아질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건 예상일 뿐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상보다 우리의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떠한 환경보다 우리의 원칙이 중요하지 예상은 예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존 버나드가 말씀드리는 뭐 경기 예상도 다 예상일 뿐이지 그게 100%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 마인드랑 그다음에 분할 매수, 그다음에 여윳돈으로 투자하시는 거 이거 세 가지가 기본이 돼 있는 다음에 뭐 경기 예상을 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예측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지 이 기본이 안 됐는데 다른 걸 한다 그러면은 100점 100패 실패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지금 5% 중반 최종 금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 총재도 지금 최종 금리가 적어도 1년은 갈 거라고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뉴욕 연은 총재도 지금 6, 7% 기준점이 아니고 5% 중반대로 상향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 지금 또 최종 금리는 1년 간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높은 고금리라고 하죠. 고금리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연준을 못 믿는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눈치라고 하는데 그래도 5%는 갈 것 같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거는 결국은 빚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빚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빚내서 그러니까 B2죠. B2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B2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이게 저점인가 해서 샀는데 또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갔는데 지하 3층이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할로 꾸준히 들어가셔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있잖아요. 이때 샀었잖아요. 이게 저점이다 샀었는데 또 더 내려오고 이게 또 저점이다 샀는데 또 내려오고 그래서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이 어느 시점에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게 잘게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자이신 분도 있겠지만 돈이 저처럼 적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냥 뭐라고 해야죠? 그냥 그냥 직장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뭐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근데 주식을 좋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뷰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돈 가진 게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돈은 소중하고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뭐라고 하죠? 물릴 수도 있고 물리면 더 아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TQQQ랑 SOXL도 제가 야간 근무 하는 도중에 조금 짬이 나서 그때 주식 보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야간 근무 어제 또 하고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이랑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평범한 그냥 투자자라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달러 지수 선물이잖아요.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그게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은 강달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강달러가 해소가 된 거 보니까 그래도 시장은 앞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원유는 지금 많이 내려왔죠. 원유가 많이 내려와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물가는 꺾이지 않을까.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중고차 가격도 꺾이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원유 가격도 이렇게 꺾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많이 이제 내려오면서 점점 더 하락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로 보면은 진짜 주식이 이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주가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금리 인상에 아까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 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불어 닥칠 것 같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경기 하향 이 정도는 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때려 맞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 지금 공포이긴 한데 예전에는 막 이 정도 하락하면 익스트림 피어라고 해서 극도 공포 상태였는데 지금은 거의 중립에 가까운 공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맷집이 세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호재가 뭐가 있냐면은 물가를 또 낮추려고 미중 무역 보복 관세 있었잖아요. 그거를 9개월 또 유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수입품 352종 보복 관세 유예 9개월 연장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좀 물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지금 미국 정부의 이렇게 노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미중 회계 감사가 이제 되면서 중국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 중국 상장된 알리바바나 텐센트 니오 샤오펑 이런 게 뭐라 그러지 상패 위기가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미중 무역 경쟁이 대립으로 가다가 극적인 이런 뭐라 그러지 합의 이런 게 좀 이루어지는 분위기 아닌가. 지금 이런 보복 관세 9개월 유예도 그렇고 나중에 있잖아요. 반도체 제재 이것도 극도로 가다가 다시 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상황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눠서는 세계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둘이 좀 협력을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돼야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얘기 좀 해봐야겠죠. 테슬라는 또 4% 급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뉴욕 증시 지금
악화로 뭐 4% 급락도 했고, 그다음에 인플레 압박도 있죠. 인플레 압박 때문에 지금 4% 급락했고, 또 그런 인플레 법안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IRA라고 해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북미 대륙에서 생산을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대륙에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 법안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세부적인 법안은 또 따로 있겠지만, 그래서 북미 대륙에서 생산을 해내야 돼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어디를 알아보고 있냐? 멕시코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째 조립 공장으로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를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멕시코를 왜 이렇게 점쳐두냐면, 왜냐하면 멕시코가 지금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리고 북미라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 법안에도 지금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로 테슬라가 정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소문이 도냐면은 테슬라 이런 텍사스와 레온주 간에, 그러니까 누에보 레온주 간에 톨게이트에 테슬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 별도의 차선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 통과하는 화물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뭐 텍사스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으로 엄청난 테슬라 물량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멕시코에 진짜 공장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합의되고 거의 확정 단계라고 듣긴 했는데, 일단은 뭐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현대차도 또 미국에 이렇게 원래는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좀 여의치 않아서 멕시코로 또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가 왜 그러냐면 인건비랑 생산비가 모든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플레 법안도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멕시코로 또 현대차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경쟁이나,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 특히나 이건 중국 잡으려고 이런 법안을 펼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둘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무역 전쟁의 끝이 어느 정도로 합의로 될까, 그게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지금 뭐 전기차 부분이나 뭐 차이나 전기차라고 하죠. 배터리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 전기차를 생산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뭐 미국이든 멕시코든 공장을 지어서 그렇게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일단은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쓰이는 캔들 차트 있잖아요. 캔들 차트를 만드는 사람이 이 혼마 문에이사라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나온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사파라고 해야 되나,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혼마라는 사람이 원래 거래의 신이에요. 이거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캔들 차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일화가 있어요. 지금 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우리가 투자 원칙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주지스님이랑 같이 길을 걷다가 주지스님이 저기 담 너머에 있는 깃발을 가리키면서, 자네는 저 깃발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혼마한테 주지스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답을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바람이 불어대니 흔들리는 거죠. 막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죠? 조금 그냥 생각 없이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지스님이 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깃발이 흔들리는 건 자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네. 이렇게 말하고 사라지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혼마가 엄청나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여타 뭐 금리 인상이든 아니면은 뭐 긴축이든 경기 침체든 어떤 게 오든 폭락이 오든 아니면 상승이 오든 이런 거는 주변 상황일 뿐이지, 결국은 흔들리는 거는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다. 투자하는 그런 심리다.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교훈을 얻은 혼마는 엄청나게 거래의 신이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주변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장기 투자자이면은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원칙이 있잖아요. 존 버나드랑 같이 투자할 때도 원칙이 있잖아요. 분할 매수하고 여윳돈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로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고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억이 있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갖고 1억도 여윳돈이어야겠죠. 그래서 여윳돈으로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급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원칙대로 꼭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이런 시장에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같이 저랑 같이 하시면서도 원칙을 꼭 지키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란 게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어떤 부를 창출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몰빵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거는 다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절제하는 게 투자이고 장기 투자가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